간절하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다가구에서 한 달 월세 얼마 받으세요? 699만 원이요?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충남 천안시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소혜님께서 또 열심히 하셔서 너무 좋은 다가구 낙찰을 받으셨어요. 오늘 이 다가구를 통해서 우리 또 사랑하는 소혜님들 공부 너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먼저 물건 정보를 좀 알려드릴게요.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다가구이고요. 토지 면적은 101.459평, 건물 면적은 154.024평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상가나 다른 용도가 하나도 없이 전체가 다 주거용이라서요. 100% 다가구 건물입니다. 자, 다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이용하는 건물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200평 이하여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모르신다면 오늘 꼭 아셔야 합니다. 200평이 넘어가면은 위반 사항이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감정 가격이 11억 9,323만 원. 그리고 유찰을 되어서 8억 3,526만 원. 과히 싼 금액은 아니에요. 이 다가구 건물을 우리 낙찰자 분께서는요 9억 6천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정가는 시세가 아닌 거 아시죠? 매매가, 임대료, 수익률 그리고 대출 어떻게 받았는지 명도까지 나중에 우리 낙찰받은 주인공 모시고요. 우리 솔직하고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다가구 건물은요 제가 실전반 수업 때 추천 물건으로 굉장히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입지가 너무 좋아요. 네, 삼성전자를 끼고 있고요. 도심 안에 있고요. 주변으로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다 해서 한 8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선호할 지역이고요. 일단 직주 근접, 삼성전자가 굉장히 근접해 있고 삼성전자의 그 셔틀버스가 여기까지 또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젊은 층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학교가 주변에 8개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들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은 좀 원룸이 아닌 뭐 1.5룸, 투룸이 좀 혼재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입구부터 와 저는 감동입니다. 이거 경매지에도 나왔거든요. 주차 차단기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보세요. 이 꽃, 화단도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어요. 너무 예쁘죠? 근데 경매지에서 이 물건이 위에 보시면 빨간 색깔로 맹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지라고 되어 있는데 살펴보시면 대지의 지분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사실 맹지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하는 것은 경매지를 맹신하지 말자. 경매지에도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오면은 이렇게 아늑하게 그냥 아늑하게 주차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 골목골목을 지나왔었거든요. 골목 사이에 주차되어 있는 차, 그다음에 다가구 건물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너무 많고 상가들이 굉장히 많아서 1인 가구가 여기에서 살기에 너무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주차 대수와 현장에서의 주차 대수 동일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11대. 제가 세어봤는데 11대 맞더라고요.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 좀 어둡네요. 여기 보면은 우편함이 밖에 이렇게 있는데 우편함이 깨끗해요. 왜일까요? 우편함이 여러분 왜 깨끗할까요? 네, 처음에 우리가 여기 임장을 왔을 때에는요. 우편함이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임차권 등기되어 있는 임차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 거주하지 않고 이미 이사를 가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편함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임대가 다 맞춰졌어요. 그래서 깨끗하죠. 네, 깨끗합니다. 자, 입구 한번 가볼게요. 공용 현관문 보세요. 자, 여기에서도 제가 이제 수업 때 했던 얘긴데요. 경매지에서도 이 공용 현관문이 딱 사진으로 찍혀 나왔는데요. 여기에 그냥 민자 무늬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넣어놨다라는 거는 이 건물을 짓는 분의 마음이에요. 굉장히 신경을 썼다. 이런 건물은 분명히 임장을 가면 제가 굉장히 잘 지어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와서 봤는데 진짜 건물이 너무 좋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출입문을 열어주세요. 야, 우와. 이
이 건물이 2012년식이라서 11년 차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보세요. 어제 새로 교체했다고 해도 믿을 만큼 너무 깨끗하죠.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건물에 뭐 눅눅한 냄새나 이런 게 하나도 나지 않아요. 지금 사실 한 방이 딱 비어 있어서 제가 지금 이 방밖에는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예쁜 색깔로 신발장, 와, 꽤 크다. 야, 색깔도 예쁘고요. 오, 일단 너무 좋은 게, 와, 제가 생각했던 구조랑은 너무 다른데요? 구조가 너무 좋다. 해가 너무 잘 들어와요. 너무 잘 들어와요. 굉장히 습하지 않다라는 거. 야, 그리고 붙박이장, 이렇게 붙박이장. 붙박이장도 요 옆으로 해서 양쪽으로 해서 굉장히 넓네요. TV가 몇 인치야? 너무 좋은데? 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거실이에요, 거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방이죠. 방도 1.5룸이네요. 여기가 1.5룸 또는 미니 투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발코니예요. 너무 깨끗해. 이런 데 보세요. 와, 뭐 하나 이렇게 흠집 난 게 없고 너무 깨끗해요. 건물 자체를 지을 때 튼튼하게 일단 지었고 관리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건물이 이렇게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들어오는 임차인들도요, 거기 성향에 맞춰서 들어오거든요. 그 임대료에 맞는 수준의 그런 임차인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을 한답니다. 햇빛이, 그래서 블라인드를 이렇게 해놨구나. 햇빛이 너무 잘 들고, 세탁기, 그 다음에 보일러까지도 깨끗해요.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요. 주방과 방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또 이것 또한 굉장히 또 쾌적해요. 일단 색깔 봐요. 그냥 흰색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신경을 쓴 거죠. 문도 굉장히 이렇게 무늬감하게 들어가면서 예뻤던 거. 그리고 신발장과 싱크대에 또 이렇게 컬러풀하게 신경 쓰고, 입으세요. 빨간색으로. 이 부엌을 빨간색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빨간색으로 예쁘게, 이거 싫어할 수가 없어요. 임차인들이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레인지 깨끗하네. 냉장고.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옵션 우리 낙찰자분이 직접 사셨는지, 또 이런 비용들은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시죠? 명도할 때 어려운 건 없었는지, 대출, 이자, 순수익까지. 왜냐면 임대가 다 맞춰진 거잖아요.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욕실 중요하죠. 욕실도 감동이야. 이거 봐요. 어떡할 거야. 야, 어떡할 거야. 이 바닥에 그냥 흰 색깔로 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신경을 쓰고요. 여기 꽃가라 보이세요, 여러분? 꽃가라? 야, 이 애착이 어마어마하네요. 아무래도 이 채무자분, 전 소유자분은 이 건물을 지키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옥상도 여러분 우리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가구 지금 하시는 분들 임장 와서 건물 상태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벽 틈 사이 벌어진 데 없는지, 물 새는 데 없는지. 지금은 이 건물을 굉장히 잘 지어놨고 되게 건조해요. 예, 습하지 않다라는 거죠. 문 열고, 와, 야, 야. 자, 이곳의 입지는요, 도심 안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이런 주택 단지들이 굉장히 같이 혼재가 되어 있어요. 이 주택 단지의 면적 또한 굉장히 넓거든요. 주변의 아파트들의 시세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비싸지는 않지만 또 이 다가구의 수요 또한 굉장히 풍부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2인 가족 또는 3인 가족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다가구, 직주 근접이고, 주변에 상권 인프라 너무 좋고요. 건물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주차장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주변에 학교가 8개. 여기 바로 그냥 고등학교가 보이네요. 고등학교 보이고, 여긴 다 다가구촌.
다가구촌이고 이렇게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자, 다가구 할 때 꿀팁 하나 나갑니다.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 이 아파트 시세도 같이 여러분들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 월세 임대료. 자,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신축이 아니라 좀 노후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월세 임대료가 얼마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가구의 임대료에 한계가 있고요. 수요층 자체가 아파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월세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들이 올 리모델링을 해주고 임차인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그러면 100% 공실이에요. 100% 공실. 다가구 하실 때 제일 무서운 게 공실이죠. 거의 저희는 수요가 넘쳐나는 곳으로 저희가 진입을 해야지 뭐 애매한 곳 이런 것들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 어떻게 건물 구경 잘 하셨나요? 이런 건물이 내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지 않겠어요? 잠을 안 자도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낙찰자 주인공분 모시고 수익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낙찰받고의 진행 과정들 꼼꼼하게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낙찰자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축하드려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이 건물의 건물주이시잖아요. 네, 건물주 됐습니다. 와, 자, 이 건물 언제 낙찰 받으셨어요? 5월 30일 날 받았습니다. 아, 그럼 잔금을 언제 치르셨죠?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그럼 6월 말 정도에 네, 아마 치르셨던 것 같아요. 오늘이 9월 19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잔금 치르고 한 석 달. 채 되지 않아서 지금 임대 모두 하나 빼고 다 맞추셨네요? 네, 맞습니다. 추석이 지금 코앞이라서 사실 임대 맞추기 쉽지 않은 그런 시즌이거든요. 근데 입지가 너무 좋아서 다 맞췄습니다.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또 요목조목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 물건은 감정가 11억 9,323만 원이고요. 최저가는 8억 3,526만 원인데요. 시세는 어느 정도 하나요? 제가 부동산 두 분께 여쭤봤는데요. 보수적으로 한 12억 정도는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 처음에 조사했을 때 좀 보수적으로 떨려가지고 너무 무섭고 그래가지고 한 11억 5천 잡고 들어가셨어요. 맞죠? 네, 맞아요. 근데 낙찰받고 또 다시 한번 여기는 11억 5천으로 이 정도 건물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다시 알아보시고 그냥 최소 그래도 한 12억 정도는 간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하셨어요. 네. 자, 시세가 최소 그냥 12억인데요. 얼마에 낙찰 받으셨죠? 제가 9억 6천에 받았습니다. 와, 그러면 벌써 시세 대비해서 2억 4천만 원이나 저렴하게 받으셨어요. 네, 와. 선생님 덕분입니다. 대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룸이 6개 있고요. 네. 1.5룸이 9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총 15가구가 있고요. 네. 원룸의 임대료는 얼마 받으시죠? 원룸은 300에 37만 원 받고 있고요. 네. 1.5룸. 네, 그거는 500에 47만 원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관리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냐? 이거 정말 궁금해하시고 댓글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하세요. 어떤 데는 관리비를 포함해서 받는 데가 있고요. 어떤 지역은 임대료 별도로 또 관리비를 받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따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원룸은 6만 원이고요. 1.5룸은 7만 원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관리비는 별도라고 하네요. 네. 원룸은 6만 원, 1.5룸은 7만 원. 관리비가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아요? 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요, 임대료를 조금 저렴하게 하고 이렇게 관리비로서 조금 더 수익을 내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임대료만 봤을 때는 보증금과 월세가 총 얼마죠? 6,300만 원에 645만 원입니다. 645만 원. 근데 관리비 다 이제 걷었을 때 99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지출 비용, 관리비, 진짜 실제로 내야 되는 비용이 45만 원. 네, 45만 원. 예. 네, 맞습니다. 보험료까지. 보험료까지 다 해서 네. 그냥 다 해서 그러면 54만 원이 남아요. 네, 맞습니다. 이 54만 원도 수익이죠, 저희의? 네. 월세 645만 원에서 54만 원을 더하면 얼마예요?
699만 원입니다. 와, 699만 원. 만 원 부족해. 700만 원에서 내가 줄이고 싶다, 진짜. 그러면은 6,300에 699만 원의 임대료를 지금 받고 계시는데요. 낙찰가 9억 6천에 낙찰을 받으신 물건입니다. 자, 이전 비용은요, 3,456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출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이 대출이 관건이죠. 대출은 7억 9,800만 원 받았습니다. 7억 9,800만 원이니까 83.5% 정도. 네. 아, 네. 90% 정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제 가구수가 하나 있으시고 대출을 조금 더 받으셔야 되는 상황의 분들은요. 상가가 하나 끼어 있는 그런 상가주택 공략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대출이 잘 나와요. 자, 83.5% 정도 나왔고요. 이율은요? 이율은 5.6%로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가요? 372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낙찰가 9억 6천만 원에 이전 비용 3,456만 원을 더하면 총 비용은요 9억 9,456만 원이에요. 여기서 대출 83.5% 해서요 7억 9,800만 원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들어가는 투자금은 1억 9,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6,300만 원 보증금 회수했더니 실제로 들어간 투자금은 1억 3,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임대료 699만 원에서 이자 372만 원씩 꼬박꼬박 또 은행에다가 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699만 원에서 이자 372만 원을 뺐더니 순소득이요 327만 원. 네, 와. 맞습니다. 오, 누구 월급입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 회원님께서는 대출을 83.5% 정도 받으셨는데요. 네. 이 물건을 만약에 90%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대출은 한 8억 6,4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이자는 432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야 돼요. 그랬을 때 실제로 초기 투자금은 1억 2,960만 원. 네, 그리고 6,300만 원 보증금을 회수하면은 6,660만 원밖에 안 묶입니다. 이렇게 대출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월세 699만 원에서 이자를요 432만 원을 내면은요 실제로 순수익은 213만 원, 수익률은 38.4%입니다. 네, 그래서 90% 정도 받으면 투자금은 줄어들지만 또 거기에 따른 이자는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은 매달 327만 원의 순소득을 따박따박 통장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혹시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별도의 비용, 뭐 수리비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도배비가 좀 300 들어갔고요. 네. 들어갔구나. 300만 원. 네, 세탁기 한 대 교환했고 오. 그리고 LED로 교체했어요. 아, 그래서 총 네. 비용이? 총 비용이 도배비 300만 원, LED 30만 원, 세탁기 35만 원. 아, 그렇게 그래요? 들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건물을 둘러보고 방도 둘러봤는데 특별히 손댈 게 없어요.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집처럼 물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오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수리 비용이나 지출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이 건물의 위치는요. 입지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인데요. 자, 두정동과 성정동은요. 우리 20, 30대 젊은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가까이에 있고 셔틀버스도 운행을 하고 그리고 천안은 구불당과 신불당으로 나뉘는 거 아시죠? 이 구불당 구도심은요. 학원가들이 굉장히 잘 이미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젊은 수요층들이 이곳에 자리 잡고 아이들을 또 키우고 하는 곳으로 굉장히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주변으로 학교가 벌써 8개나 그랬을 때 자, 1인 가구는 어디에서 거주를 할까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수요층의 심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수요층들이요. 처음에 신입사원일 때, 삐약삐약 신입사원일 때는 회사 인근으로 방을 구해요. 근데 연차가 될수록 어떤가요? 자, 이렇게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도심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수요층들이 굉장히 이곳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주변 공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이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가구를 낙찰을 받으신 계기가 있으셨다고 해요. 그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경매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예전부터 다가구 건물주 되는 게 소망이었었는데도 그 꿈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네네. 수업 등록을 했는데 제가 2년 동안 못했어요. 2년 동안 못했어요? 네. 어머, 어떡해. 경매라는 것이
제가 접해보지 않았고 어. 생소한 부분이다 보니 두렵고 무서웠었어요. 맞아요.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네. 무섭지. 너무 두려웠었는데 선생님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맨날 공부만 하지 말고 일단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짜 공부가 된다. 네. 다른 분들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와, 네. 저는 사실 투자금이 너무 많으신 분들 또는 너무 잘하시는 분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 이런 거는 사실 잘 안 찍죠. 왜냐면 그분들은 너무 잘하세요. 근데 정말 평범하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처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실전까지 오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여러분들한테 좀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또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함께 또 공유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오늘 어떻게 공부 많이 되셨나요? 오늘도 우리 함께 한 발자국 성장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진짜 용기 내고 힘내시라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